네, 안녕하십니까. 제롬입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 11월 말 아이슬란드 링로드 5일차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역사적인 장소를 좀 갔다 오느라고 살짝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조금 감기 목소리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위한 거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5일차는 회푼 지역에서 에일스타디르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험난한 눈보라 블리자드, 그죠? 눈폭풍, 스노우 스톰 이런 게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이스트피오르라고 부르죠. 이스트피오르. 그래서 오늘은 이스트피오르를 달리는 영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슬란드 렌트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렌트카 여행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아이슬란드를 미리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편집하는 거고요. 아이슬란드 한두 번 가보고 만들어내는 브이로그 이런 부분들보다는 자주 가는, 그리고 계절별로 움직이면서 전문적으로 루팅을 잡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곳은 사진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출사구역이기도 합니다. 스톡스네스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바이킹 카페에 가셔서 주차비를 내셔야 진입이 가능한 프라이빗 구역입니다. 프라이빗 구역.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바이킹 카페는 숙소도 있고요. 식당도 되고 그런 곳인데, 옛날에는 차량당 주차비 이랬는데 지금은 몇 명이냐? 3명이다. 4명이다. 그러면 3,000이다. 4,000이다.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거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프라이빗인데, 그죠? 그래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만납니다. 스톡스네스 앞쪽 입구 쪽으로 좀 가시면 물이 찰랑찰랑하는 지역이 있고요. 날씨에 따라서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 그런 모습이 안 보였지만 우유니 사막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이날 아침에는 이렇게 바람이 너무 강한 날이라 이렇게 눈바람 까만 모래 위로 눈바람이 날리고, 그 뒤로 스톡스네스의 주인공인 마운틴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는 그런 날이었죠. 아이슬란드 이렇게 보통 남부만 보시는 분들은 회푼이나 요콜살론 정도까지만 갔다가 돌아가시는데, 링로드를 한 바퀴 다 도시는 분들은 이스트피오르 지역을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회푼 지역까지 가시는 분들도 시간과 여건이 되시면 스톡스네스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일출 타이밍에 계절에 따라서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은 달라지죠. 여름에는 화이트 나이트, 그죠? 겨울에는 블랙 나이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절에 따라서 일출 타이밍은 달라지지만 제가 갔던 요때 11월 말 12월 초 때는 일출 타이밍이 한 아침 10시 정도 되죠. 그러면 10시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 위치에. 그러면 보통 9시 반, 9시 정도. 숙소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톡스네스 구역에 일출 시간이 10시다. 그러면 최소한 10시에는 들어가 있어 줘야 스톡스네스의 아침 모습을 제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스톡스네스를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트피오르를 달려봅니다. 자, 아이슬란드는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제주도처럼 생긴 그런 섬인데요. 둥그런 섬의 왼쪽 서쪽 위로는 오리 머리처럼 생긴 툭 튀어나와 있는 웨스트피오르 지역이 있고요. 오른쪽 동쪽 지역은 오리 엉덩이 부근처럼 생긴 이스트피오르 지역이 있습니다. 피오르가 있으니까 결국은 깊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아주 복잡한 해안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복잡한 해안선을 만나면서 달리면서 보다 보면 아주 특이하고 아름다운 색깔의 바다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슬란드가 제일 먼저 개발된 지역이 동쪽부터죠. 동쪽 유럽 본토 노르웨이 이쪽으로 연결되는 계율망부터 들어왔던 곳이 동쪽 구역이고 지금도 코펜하겐에서 출발하는 페리가 들어오는 곳이 이 동부 지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슬란드의 제일 시작은 이스트 피오르 지역이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스트 피오르 지역을 다니는 동안에 노르웨이 피오르랑 비슷한 양식장, 그죠?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약간 뭐 느낌이 노르웨이 피오르랑 비슷하긴 한데 바닷물 색깔은 또 약간 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이스트 피오르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자, 겨울 시즌 흔히 말하는 12월, 1, 2월, 그죠? 12월, 1, 2월 정도를 다니는 겨울 시즌 아이슬란드 링로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항상 판단하는 지점이 바로 이 이스트 피오르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웨스트 피오르 쪽도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거기는 워낙이 아큐레이에서부터 레이캬비크 가는 길이 워낙에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뭐 더 나쁜 지역은 아니고 이스트 피오르 구역은 날씨도 험난하고 날씨가 스톰이 들어왔을 경우에 요 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이 좀 힘든 오지이기 때문에 만일에 링로드를 돌려고 하는데 날씨 때문에 막혔다. 그럼 바로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스트 피오르를 이스트 피오르를 넘어가야 되는 날인데 스톰 예보가 있다. 블리자드 예보가 있다. 그러면 조금 플랜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이날도 사실은 이 피오르 들어가는 전날까지 계속 스톰이 있었어요. 스톰이 있었고 이날 이스트 피오르를 달려야 되는 이날 아침까지도 스톰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로드 컨디션 앱이 다 길이 막혀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아침이었어요. 근데 이제 낮부터 조금 풀려간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 없이 이스트 피오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스트 피오르를 지나서 에일스타디르까지 가는 일정인데 에일스타디르 숙소를 이날 이 시점까지도 확정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확정하고 갔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면 취소가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날씨가 힘들 때 특히 겨울 링로드를 달리시는 분들은 이 이스트 피오르를 달리는 이날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자주 다닌 사람들만 아는 부분들이니까 아이슬란드 링로드 특히 11월 말,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이 시즌에 링로드를 도전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푼에서부터 에일스타디르까지 가는 구간 중에 한 4분의 3 정도를 가셨을 때 보시면 이게 에일스타디르까지 들어갈 수 있나 없나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에일스타디르 인근은 또 눈치 오는 제설 작업을 열심히 하는 지역이니까 그 4분의 3 지역까지만 가시면 그날 에일스타디르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만일 못 들어가면 그 4분의 3 되는 지점에 숙소들이 있으니까 그때 숙소를 확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들어놓은 곳은 파우스카 산두르 지역입니다. 이스트 피오르 지역에 명소들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날씨에 따라서 따박따박 들러야 되는 날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날이 있는데 이날은 스톰 경보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날이었고요.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도 꼭 들러야 되는 곳 파우스카 산두르 주차장 들어가는 이 구간 중에도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꼭 들어가 봐야 되는 바퀴로 눈높이를 확인해 가면서 들어간 그런 곳입니다. 해안선 너무 아름답고요. 해안선 앞에 있는 바위도 너무 아름답고 마치 호주에 있는 그 남부 해안처럼 아주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이날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고 눈보라가 치니까 더욱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은 벌써 그죠? 석양 느낌 같은 느낌의 태양의 위치로 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항상 위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궤적이 이렇고요. 겨울 시즌에는 특히 하루 종일 매직 타임이다, 하루 종일 골든 타임이다 라고 할 정도로 묘한 느낌의 궤도로 색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아이슬란드니까 아이슬란드의 겨울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사진가들을 미치게 하는 곳, 그죠? 사진가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왔다 가는 게 골든타임인데 아이슬란드는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이다. 특히 이 골든타임은 겨울 시즌의 색감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슬란드는 사진가들을 미치게 하는 출사 지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겨울에. 겨울은 그 해가 짧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여행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의 해가 짧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고 볼 게 별로 없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더 매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매력이다. 자, 파우스카 산두를 보고 다시 또 이제 이스트 피오르를 달립니다. 달리시는 동안 보시는 영상들은 사실 흔한 영상은 아니죠. 이 정도 그 스톰이 부는 날은 이스트 피오르를 포기하는 차량들이 많고요. 올라가지 않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 이 피오르를 달려서 올라가는 이 영상은 아이슬란드 링로드 겨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이 되실 겁니다. 뭐 화질과 상황과 여건을 떠나서 이런 영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아이슬란드 처음 갈 때 제일 필요했던 게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내가 가야 할 곳의 도로 상황, 특히 겨울 시즌, 눈 내릴 때 도로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영상이 제일 필요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이거 보시고 그냥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열심히 하고 또 계속 하지 않겠어요. 이 빡신 날 열심히 달리면서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이 뭐 이렇게 음악이 좋으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험난한 날 이런 곳을 달려서 만든 영상을 제공한다는 것에 일단 가치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리자드입니다. 블리자드. 사실 바람이 강한 날은 눈이 좀 덜 쌓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눈이 많이 내린 날에는 블리자드도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블리자드가 강해서 눈을 막 밀어서 쌓아놓게 되면 그 쌓아놓은 지역이 또 더 위험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도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다 만들어 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강력한 블리자드나 스톰이 들어오면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는데 더욱더 대책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이스트 피오르 지역이다. 왜? 사람 사는 마을이 별로 없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러 마을 하나 들렀습니다. 이 마을 제가 가끔씩 숙박도 하는 그런 마을인데 이 마을에 이런 스톰 들어온 날에도 꼭 영업을 하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 바로 영상에. 그죠? 이 집에 들러서 피맥. 요즘에는 피자하고 맥주 한 잔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피맥. 그래서 저는 물론 무알콜 맥주로 먹었습니다. 피맥. 피자와 맥주. 자, 날씨가 안 좋고 스톰이 부는 날에는 여행자들끼리 많이 서로 도와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캐나다에서 온 부부죠. 캐나다에서 온 부부가 이미 눈밭에서 고생을 좀 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차량인데 눈밭에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지역과 목적지가 비슷하고 링로드를 돌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커플이었는데 벌써 눈밭에 차가 빠져가지고 1시간 동안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이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쪽을 가는데 내가 올 때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1시 반 이후로 눈 경보, 도로가 막혀있는 경보가 다 해지될 거다라는 정보를 줬더니 따라가도 되겠냐.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제 뒤에 차량을 하나 달고 가는 우리 랠리 투어 같은 그림으로 계속 드라이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더욱더 드라마틱한 경치를 달리는 그리고 험난한 날씨를 가는 그런 지점이 되고요.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까지 거의 왔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트 피오르의 마지막 마을이 있는 구간을 곧 지나게 되고 그 마지막 마을이 있는 구간을 지날 때쯤에 도로 상황을 보면 오늘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제 AL 스타디의 숙소를 예약을 하고 넘어 들어가죠. 저 혼자 다닐 때 같으면 뭐 예약하지 않고 그냥 가는데 같이 다니는 우리 일행들이 있기 때문에 숙소를 예약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 정도 표류에 오면 이제 주변에 양식장 동그랗게 물 위에 떠 있는 여러 양식장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요. 바람이 불고 스톰이 조금 더 왔다리 갔다리 하고 블리자드가 불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왔으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눈이 쌓여 있어도 눈치 오는 제설 차량이 금방 오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이슬란드 링로드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 가능합니다. 1년 내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링로드를 도는데 최소한의 시간 5박 6일, 6박 7일, 7박 8일, 8박 9일 뭐 시간들이 필요한데 저는 링로드 최소한 8박 9일 정도는 돌아야 된다. 7박 8일 정도 이상은 마음을 먹고 있고 겨울 시즌에는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의 여유 있는 날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또 선셋 포인트 잠깐 서서 해가 넘어가는 이스트 뷰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고 그렇게 갑니다. 뭐 길이 안 좋고 스톰이 들어와도 사진은 또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은 찍고 볼 건 보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 뒤를 따라오는 우리 캐나다 차량은 마음이 급했지만 또 여기서 같이 사진도 찍고 타이밍도 맞춰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5일차 이스트 뷰오르를 지나가는 이 날 굉장히 중요한 여행의 결정적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지만 자주 다녀보신 분들, 경험 있는 분들은 뭐 어렵지 않은 날이고 초행이면서 링로드를 겨울 시즌에 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그죠? 회픈에서부터 에일스타디르까지를 놓고 한 4분의 3 정도 되는 지점에서 숙소 확정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오로라를 잠깐 봤습니다. 자, 아이슬란드 링로드 5일차도 행복하게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